제가 그래도 대기업에 부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월 배당금으로는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일단은 먹고 사는 거는 조금 덜 걱정을 해도 되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에 한 뭐 30만 명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그룹의 회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제가 한 주씩 살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줍니다. 심지어 채용할 때만 월급을 줘도 됩니다. 이 친구들을 계속 많이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도 26년 2월 현재 대표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저는 지금 예전에는 막 개별 종목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ETF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약간 포메이션을 나눠서 갖고 가거든요. 저희 공격수들이 한 20% 내외, 20%, 24%, 5% 정도 되는 것 같고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56%, 그리고 수비수 종목들이 한 뭐 20% 정도 내외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개별 종목을 많이 했다면 요새는 이제 지수 중심의 투자, 내지는 지수 커버드콜 상품도 많이 갖고 가고, 또 요즘에 이제 장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뛰어난 이제 펀드 매니저의 실력을 빌리고자 액티브 ETF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배당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당주의 비율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가 커버드 콜 상품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에 보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초보 투자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추천 ETF가 있나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새로 이 주식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지금 반도체 좋다며 삼성전자 사야 돼? 하이닉스 사야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부터 먼저 하는데요. 한국장이 좋을까요? 미국장이 좋을까요? 이걸 이제 맞추는 건데, 이걸 맞추는 것과 반도체가 좋을지 자동차가 좋을지를 맞추는 것과, 아니면 삼성전자가 좋을지 메타가 좋을지, 뭐 미국에 있는 메타가 좋을지를 맞추는 것과, 이 세 가지를 맞추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범위가 넓은 쪽을 맞추는 게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국장이 좋아, 미장이 좋아, 앞으로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초보자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단에 가면 굉장히 변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일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초보자는 제일 쉬운 것부터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미장이 좋을 것 같으면 S&P 500에 투자하는 거고, 국장이 좋을 것 같으면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는 거고, 하다가 반도체가 국장에서 좀 좋대 그러면 반도체 잎을 좀 사다가, 반도체 ETF로 이렇게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서 지금 이런저런 걸 봤더니 삼성전자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앞에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개별 종목부터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임으로 가서는 절대 초보자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지만 초보자는 일단은 지수 투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단계를 거쳐서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지금 프로들 노는데 돈 벌어보겠다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털리기 딱 좋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며 투자가 어렵고 나는 해놓은 게 없다는 초보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뭘까요? 요즘에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이제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 책도 요즘에 보면 엄청 많거든요. 처음에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내가 경제학 언론을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나랑 뭔가 스타일이 잘 맞는 멘토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성향과 잘 맞는 뭐 유튜버일 수도 있고 책을 쓰신 작가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을 찾아서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내 것으로 다 만드는 과정이 저는 먼저 진행되면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의 생각을 다 알기 위해서 그분의 채널을 뭐 영상을 다 본다든지 그분의 책을 다 본다든지 하면서 일단은 그분의 스타일을 내 걸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하는 거죠. 이분의 장점은 이런 거고 또 단점은 이런 거니까 이 단점을 보완해 줄 누군가를 또 찾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체계가 잡힙니다. 한 사람의 어떤 사고의 체계가 잡히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 내 장점들이 내 걸로 만들어지고 차곡차곡 가는데, 요즘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채널 저 채널 막 보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 얘기인지 저 사람 얘기인지,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을 쭉 쫓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보는 뷰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장을 좋게 봅니다 이러다가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보고 막 이리저리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초보는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잘 추려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내 역량이 좀 커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빨리 결과물을 찾으려는 것 때문에 사실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노후 준비가 10억 같은 숫자로만 얘기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평온한 노후를 위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투자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은퇴하신 분들한테 최소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두 분만 사실 경우 이제 자녀들이 분가했을 때를 가정한 건데 한 25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최소 생활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5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손주들이 오면 용돈이라도 주고 과자라도 사줄 수 있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이제 금액이 35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실력을 쌓아난다고 하면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이런 부분 별도로 금융자산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뭔가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기본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해외여행도 더 많이 가고 싶고 더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이 커져야 되겠죠. 그 시드가 당연히 커져야 될 거고, 아니면 내 실력이 정말 좋아져서 연 10%뭐 15%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시드가 좀 줄어들어도 되겠지만, 그건 한 번에 쉽지 않으니까 1년에 1%씩만 내가 수익률을 높여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0에서부터 시작하시면 15년 뒤에는 15%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중심을 잡고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도 빠르고 상품도 많아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중심을 잡는 마음가짐은 무엇이 좋을까요? 조금은 뭐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남들이 뭘 사서 얼마를 벌었고 뭐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내가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단계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구조들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단군일의 최대 상승장인데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간표를 약간만 앞으로 돌려봐도 20년, 21년에 뭐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난리 났던 사람들이 22년도에 다 사라졌거든요. 그분들이 요즘에 다시 계좌를 열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시장에 남아 있었던 분들은 작년 올해 꽤 좋은 재미를 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내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지속 가능한 투자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상품이 나와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내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장기 상품을 갖고 가야 될 건지 내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단기 테마성 상품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인지에 따라서 갖고 가는 게 달라질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마라톤에서 출발점에 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부터 50대까지 공통으로 통하는 치트키 같은 투자 수단이 있을까요? 주식 vs 부동산 중 하나만 고른다면 뭐가 더 우선인가요? 바야흐로 투자의 시대인데요. 다들 많이 버는 것에 집중해 있는데,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시드가 필요한데, 그 시드를 만들려면 뭐 연봉을 10%, 20%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직할 때 뭐 한 10%, 15% 올린다고 하는데, 뭐 이직을 매번 할 수도 없고 이직을 할 때 연봉을 올려주는 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단은 내가 쓰는 비용을 줄이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연봉을 10% 올리는 건 쉽지 않은데 소비를 10% 줄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돈을 나 대신 일하는 내 직원을 뽑는 과정으로 주식을 한 주씩, 두 주씩 사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면 이제 내 건물이 만들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저보러 만약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둘 다 잘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주식에서 벌어서 부동산 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주식이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초년생 때는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해서 이제 잘 못했던 것도 있고, 또 부동산은 정말 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주식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잘 두드려도 되는데, 부동산은 임장도 다녀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저한테는 주식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저는 주식부터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포트폴리오 얘기하셨는데 현재 월 배당금은 어느 정도이고 배당금을 직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을 때가, 제가 그래도 대기업에
부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제 월급보다 배당금이 많아진 순간이 되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고서도 어쨌든 몇 년을 더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당금이 저의 든든한 백이 돼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소신 있게 뭐 안 되면 때려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더 소신 있게 했더니 회사 생활이 또 나름 재밌어서 잘 다녔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월 배당금으로는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일단은 먹고 사는 거는 조금 덜 걱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우리가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님 밑에는 삼성그룹에 한 뭐 30만 명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성그룹의 회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제가 한 주씩 살 수 있거든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살 수도 있고 5,000원짜리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줍니다. 심지어 채용할 때만 월급을 줘도 됩니다. 매달 돈을 벌어다 주는 친구도 있고 분기마다 벌어다 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들을 계속 많이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도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30만 명 되는 직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만의 직원들인데 이 직원들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직원이 좀 일하는 게 시원치 않다 싶으면 자르고 바로 다른 더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서 옮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직원들을 잘 많이 모아놓기만 하면 나 대신 일을 해서 돈을 가져다 주니까 내가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직원들을 열심히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덕분에 지금은 그 직원들 덕분에 조금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금리도 높고 물가 부담도 커서 현금이 최고다 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런 시기에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지금 이제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아서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이제 다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잠깐 이제 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30년 전에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엔트 통화량이 한 400조에서 500조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엔트 통화량이 4,496조까지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배 가깝게 통화량이 늘어나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통화의 가치가 거의 90% 정도 내려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높은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아니다. 오히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실물 자산을 사서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산을 불리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투자라는 것이 어렵고 난 여태껏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라며 한숨 쉬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ETF라는 것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로 이제 핸드폰에 증권사 앱을 하나 설치하셔가지고요. ISA 중개형을 개설하시면 가장 좋은데, 그게 이제 조금 개설하시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일반 계좌라도 한번 개설을 하셔가지고요. ETF를 한번 한 주라도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실 때는 이제 대표 지수 쪽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은데, 코덱스 200이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든지 이런 ETF를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를 해보시면요, 투자가 조금 더 친숙해지실 수 있고요. 또 ETF 이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ETF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지? 이 ETF와 이 ETF의 차이점은 뭐지?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수도 처음엔 한 주 매수해 보시겠지만은 2주, 3주, 10주, 100주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10억은 있어야 한다라는 식의 거창한 숫자부터 나오잖아요. 사실 현실과는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정말 행복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액수는 얼마인가요? 보통 이제 한 달의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고요. 저도 이제 은행을 퇴사하고 났더니 한 달에 300씩만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300씩 이제 생활비로 어디선가 들어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모아놓은 원금에서 이렇게 뺏어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원금을 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자로 아니면 배당금으로 받아서 또 생활비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당 쪽에 투자를 해서 연
10% 정도 되는 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월 300씩 받으려면은 한 4억 7,7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목돈이요. 이 4억 7,7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월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 배당 소득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소득이 3,600이 됩니다. 금융 소득이 3,600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세금이라든지 건보료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0% 정도 배당을 주는 ETF에 투자해서 월 300씩 받았을 때 이제 세후 건보 후에 월 300을 온전히 받으려면은 한 4억 7,700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10% 가정을 했잖아요. 만약에 5%다. 배당률이 5%인 ETF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금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9억 5,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10억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런 이제 뭐 5억이라든지 10억의 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았을 때 월 300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이거를 이제 원금으로 내가 300씩 쓴다라고 했을 때는요, 5억을 그냥 월 300씩 쓰면은 14년이면 소진이 되고요. 10억을 이제 월 300씩 썼으면은 이제 약 30년, 28년이면 다 소진이 됩니다.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우리가 해서 월 300 나오는 현금 흐름을 좀 잘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투자 트렌드도 너무 빠르고 생소한 금융상품도 쏟아져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격변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품은 저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이거 좋대라고 이제 굉장히 솔깃할 만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또 이제 금융기관을 가도 이제 금융기관 직원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꽤 솔깃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솔깃해서 들어갔는데 수익이 달성이 되면 당연히 좋은데, 이제 수익이 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손실이 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락을 해도 이러한 이제 변동성 속에서 버틸려면은요, 본인이 이 상품, 이 투자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좀 소신 있게 버틸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공포에 다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게 되는 또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경험을 저도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투자를 할 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책임져 주질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본인이 책임질 수 있고 본인이 판단하에 이해가 될 때 그때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를 앞둔 50대까지 세대는 다르지만 모두에게 통하는 치트키 같은 수단이 있을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뻔한 정답 말고 꼭 하나만 챙겨야 한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면은 여기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치트키를 절세를 꼽고 싶습니다. 자산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금융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최고는 이제 이 소득에서 49.5%까지 세금으로 내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20-30%를 이제 세금으로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절세 쪽에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투자 수익하고 이렇게 세후 수익까지 좀 다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돈 걱정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선 월배당 ETF는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단편적으로 월배당 ETF를 하나만 이제 꼽아달라고 혹시 하신다면은 당연히 월배당이 이제 높은 거를 꼽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월배당 ETF들이 배당률이 상당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라든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는요. 배당률이 연 한 15에서 22%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단 하나의 월배당 ETF에 올인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 배당을 받아도 이 원금 부분이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버티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배당 ETF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과거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포트폴리오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중에서 1987년도에 해리 브라운이 고안한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있는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 매크로 뷰를 더해가지고 자산 비중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연구 포트폴리오의 기본은요, 이제 주식의 25%, 장기 채권의 25%, 금의 25%, 현금의 25%인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 시장 상황을 조금 반영을 해서 주식의 45에서 50%, 그리고 장기 채권의 한 15%, 금의 한 30%, 또 뭐 현금의 한 10%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비중을 제가 이제 소신껏 이렇게 좀 나눠서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눠서 권유를 해드리는 이유가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은 배당금이 나오면서도 어느 한 가지 자산이 무너졌을 때 다른 자산에서 완충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받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원금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TF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솔 시드 금리 앤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ETF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월배당을 해주는 ETF예요. 그리고 주식 쪽으로는 제가 미국 주식 쪽하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식 쪽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코덱스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든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ETF라든지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ETF 이런 ETF를 주식형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이 조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무너졌을 때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장기 국채가 좀 완충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국채도 제가 좀 담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ETF는 월배당은 아니고요. 조금 해지용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ETF는 이제 월배당을 해주는 ETF예요.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월배당을 해주는 것도 포함을 좀 시켰고요. 또 그리고 이제 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도 제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에 섞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하나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도 원금이 손해나는 충격을 덜 받으려면은 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나의 첫 월배당 ETF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이제 2024년 1월에 은행을 퇴사를 했는데요. 은행을 퇴사하고 났더니 정말 급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제가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해가지고 월배당 ETF를 이제 제가 조금 면밀히 공부를 하고 제가 월배당 ETF로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탰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머니부티크 김정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제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렸더니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매우 유용해하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조금 책으로 좀 집필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요. 특히 제가 조금 제 책이 다른 책과 차별화된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다른 책은 이제 배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 배당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배당이 나오면 이게 우리의 소득으로 잡혀버리면서 여기에서 또 나가는 부수 비용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설명한 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제 책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시고 이제 나갈 수 있는 비용을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상세하게 집필을 했어요. 또 그리고 월배당 ETF라는 이제 상품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ETF를 매수를 할 때는 경제를 조금 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제 책을 통해서 또 이 경제와 투자의 그런 메커니즘 원리를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제 책을 통해서 미리 한번 인지하시고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멈칫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집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